네, 안녕하세요. 공당연구소사 문동일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서울시 기술직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네, 그 문제에 대한 간단한 총평, 그 다음에 해설, 주요 문제 해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앞으로 메인 시험이 국가직, 그 다음에 지방직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에 대비해서 어느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챙겨야 되는지 그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난도는 우리 항상 그래요. 시험에서 정말 쉬운 문제들이 한 70점 정도는 깔고 들어가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보고 한국사 너무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난도를 좀 주는 문제들도 있는 거죠.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그래도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할 만한 문제는 12번 문제 정도. 그죠? 우리 기준에서는, 네, 우리 커리 기준에서는, 뭐, 밖에는 뭐 조금 몇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요 문제 위주로 그리고 어떤 걸 챙겨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볼 문제는 4번 문제인데요. 요 문제는 우리, 찬양회예요. 기본서에도 사료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다루고 있었고, 근데 이 찬양의 문제가 언제 출제됐죠? 그러면 이게 비공개 시절에 서울시 7급에서 한번 나왔고요. 비공개 시절. 되게 오래된 문제예요. 2011년도입니다. 서울시 7급이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는, 우리 재작년인데 20년에 경찰 간부 시험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 두 시험 다 어떻게 보면 7급, 그 다음에 경간부에서 좀 세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시험들이죠. 근데 그 시험에서 나왔던 게 그대로 넘어오고 있는 거죠. 그죠? 제가 항상 얘기 드렸죠. 그래서 시험은 항상 직렬이 다른 시험들 기출이 있다. 그 기출들은 꼭 정확하게 풀어보고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찬양회 문제예요. 찬양회. 그럼 찬양회 관련돼서 옳은 것은 써 있는데, 자, 첫 번째 평양의 양반 부인들이 발표했다. 아니죠. 서울의 북촌 부인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발표를 계기로 찬양회가 조직되었다라고 했는데 2번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고등 검정 교과서들을 보면요, 찬양회가 여권 통문을 발표했다라고 쓴 경우도 있고, 여권 통문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찬양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서술도 있어요. 둘 다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술에 양쪽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전에 경간부나 이전에 서울시 비공개 7급에서 낼 때는 찬양회가 여권 통문을 발표했다라고 냈는데 여기서는 발표하고 이걸 계기로 찬양회가 조직되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시험에 나오면 뭐가 맞을까요? 그러면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저는 뭐 이미 다 교재 서술 다 해놨는데 그건 기본서 우리 713페이지 제가 나중에 띄워드릴게요. 그죠? 아무튼 찬양회가 여권 통문을 발표했다. 발표하고 찬양회가 조직되었다. 선후 관계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죠? 뭐 둘 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 사료만 잘 파악하면 되겠죠? 찬양회. 3번 교육입국조서 발표의 배경이 되었다 써 있는데 교육입국조서는 언제죠? 언제? 가보 2차 때죠. 가보 2차는 세 가지 기억하자. 부채제, 재판소, 교육입국조서. 그 교육의 대상은 일반 백성 국민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뭐다? 한성 사범학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래서 찬양의 사료. 그렇죠? 그래서 일반직에서 출제되던 게 아니라 7급이나 경간문대 넘어온 문제였다라는 거. 그렇죠? 뭐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수업 들으면서 따라오신 분들은 좀 쉽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자, 그래서 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 이거는 뭐 거의 1초 컷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 고려 초기 왕의 업적이란 주제가 태조부터 성종까지죠. 그림을 그려볼까요? 고려 초기 왕의 업적하면 태조, 사후에 바닥을 찍고 끌어올리는 광종, 그 다음에 성종, 조금 더 가자 어디까지? 다다음 현종까지. 그죠? 근데 현종이 단독 문제가 지금 2문제였는데 요 문제까지 포함하면 이제 3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기존의 2문제는 소수직 쪽에서 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넘어온 거죠. 일반도 보면 그러면 이제 일반직으로 그러면 이제 보면은 밑줄친 인물이 왕으로 즉위해서 활동하던 기간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지금 사료는 강조의 정변이고요. 강조는 누구를 치고 목종을 치고 강조는 목 치고 누구를 안 친다? 현종을 안 친다. 그래서 현종. 그죠? 현종 때는 대부분의 제도는 성종 때 완성인데 지방 제도의 완성이 있고. 그죠? 그리고 거란의 2, 3차 침입도 있고. 강조의 정변이 거란의 2차 키워드죠. 그리고 이름에다 동그라미 치고 현종은 현하사, 현종은 향리 관련된 2가지. 향리의 공복제도,
주연공거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게 쭉 정리했을 거예요. 네, 제가 1초 컷이라고 한 이유는 현종이에요. 아, 강주의 정변 목치고 현종을 안 쳤네. 정답 뭐죠? 현화사 끝 이거죠. 그렇죠? 자, 2번. 거란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광군 30만을 조직했다는데 광군사, 광학범은 누구예요? 태해정에서 정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강동육주는 거란 1차니까 성종이고, 그 다음에 제주대장경 각판 사업에 착수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최후가 강화도에 가서죠. 한참 뒤쪽 얘기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 현종이 또 나왔으니까 현종은 이제 왕대사를 확실하게 더 잘 내는 사람이다라는 거 좀 각인하자라는 거죠. 좀 더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 좀 더 여러분들 주의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이 문제가 이제 제일 까다롭죠. 그죠? 12번. 자, 보기에 조선의 천주교 전파 상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눈 것을 써 있는데 일단 이승훈이 영세를 받고 돌아왔다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윤지충 신주소각 사건. 이건 뭐죠? 신의 바퀴 앞에 배경이죠. 그죠? 그리고 디귿번에 보시면 이수광이 지복유설 천주시를 소개했다는데 이수광의 지복유설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는 뭐가 중요하다. 지복유설이 백과사전인데 그에 어떤 내용들이 있다 이게 아니라 했죠. 포인트는 사람 이름, 책 이름, 이건 왕이라고요. 누구? 광해군. 그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제일 빠른 건 일단 디귿이에요. 디귿. 그죠? 자, 그러면 리을번에 보시면 황사영 백서 사건 얘기 쭉 써 있죠. 그죠? 신의 박해는 정조 때 안심해, 신유 박해는 순조 즉위 첫 해인데 이건 안유해라고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의 박해 안심해, 신유 박해 안유해, 대부분 주기관에 유배 보낼 거야라는 거. 그렇죠? 요거 바로 뒤에 뒤따라하는 게 황사영 백서 사건이죠. 그럼 지금 순서상 볼 때 신의 박해 니은, 그 다음에 신유 박해 리을, 제일 빠른 건 누구? 광해군 디귿.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요게 문제죠. 이승훈이. 그렇죠? 근데 이승훈이 세례받고 돌아온 게 신의 박해보다 조금 빨라요. 조금. 그래서 순서상 볼 때 디귿,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마지막에 리을이에요. 그죠? 요거. 그래서 아마 3번이랑 4번 둘 중에 고르기가 좀 힘들었을 겁니다. 요게 좀 약간 일부러 순서를 그냥 이렇게 좀 까다롭게 내려고 낸 좀 느낌이 있죠. 물론 판서노트에 순서대로 써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맞추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요건.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주요 문제고 제가 두 문제를 더 잡았는데 하나는 요거죠. 13번 문제. 사료는 국가총동원법이에요. 근데 이제 국가총동원법은 사료로 굉장히 잘 나오는데 어느 부분 주의하시면 작년 법원집 같은 경우에는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때는 정하는 바에 따라 요 부분을 아예 생략됐습니다. 요 부분을. 근데 요 부분을 생략했을 때도 국가총동원법인지 아셔야 돼요. 총동원 써 있죠. 그러니까 사료는 익숙해지면 생략을 한다고요. 이게 국가총동원법 사료예요. 그래서 요거고 지금 선지들은 우리 국가총동원법 나올 때 인적 지원에 차출해서 지징 보잖아요. 지징이 뭐죠? 육군 특별지원병령, 그 다음에 징용, 학도지원병, 그 다음에 징병, 지징중일, 지징태평양, 지징에서 사이에 국가총동원법이 있다. 이거 고난도 문제를 한번 건드린 적이 있죠. 기출에서. 그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계속 대비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문제. 근데 다만 아쉬웠던 거는 이런 선지들은 다 좋아요. 다음 이유라고 할 때. 근데 정답이 너무 눈에 너무 뻔히 보이는 거죠. 헌병경찰제는 뭐 완전 압축 10년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 문제는 좀 일부러 좀 쉽게 낸 경향이 있고 앞으로 시험 대비할 때 우리는 지징 미나미 때 인적 기능 차출은 순서를 정확하게, 그죠? 그리고 우각기 때도 순서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보기의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하면 사료의 강을 두는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하면은 밑에 선지들을 보고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죠. 이건 송시열의 기축봉사예요. 그죠? 그래서 송시열이 올렸다. 효종 때 서인의 북벌이다. 북벌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다 맞는 얘기고 이건 아예 반대되는 얘기니까 문제는 너무 쉽죠. 근데 이거는 사료를 보고 조금 만약에 어렵게 내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준 다음에 누가 썼냐. 그죠? 다음 주장이 언제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죠? 이건 송시열의 기축봉사라는 글이에요.
그래서 사료 좀 확인하자라는 거. 네. 자, 그래서 토탈 5문제를 봤는데요. 네, 주요 문제들. 그래서 제가 지금 언급드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파트들이에요. 꼭 보셔야 되는. 네, 그래서 지금 주요 문제 위주로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영상을 길지 않게 좀 짧게 주요 문제 위주로 설명드렸고 전체 해설은 제가 공단기에 별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남은 기간 우리 지금 30일 정도 이제 국가직이 남았는데 남은 기간 우리 좀 더 힘을 내서 네, 꼭 좋은 성적 국가직에서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서울시 주요 문제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